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24%, 리얼미터에선 30.3%를 기록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최저치 수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총선 여파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지지층이 미회복되는 겁니다. 대체로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여파 또 총선 결과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더 길어지는 평가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고 좀 더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그 노태우 대통령 2기 때보다도 더 낮은 지지율인데 네. 그 갤럽 조사에서 그 부정평가의 사유를 보면은 민생과 물가를 챙기지 않는다가 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소통 미흡이 15%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복지, 외교, 교육 등 7개 분야 평가 문항도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인사,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정 전환의 대기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경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그 반등, 지지율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윤 예. 대통령 지지율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지율 24%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뭐 레임덕 기준이 25%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제 마비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24%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결국 지지층까지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0대 또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타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도 바꾸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와도 소통하고 기자회견도 열고 근데 이 회복되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지난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뭐 정치권은 뭐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냈던데요. 네네. 정치권은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야당 쪽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에서 10일 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공감되지가 않는다라는 의견이 62.3%나 나왔고요. 공감된다는 의견이 33.6%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전체 전반적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였고 특히 그 기자들이 그 탁자 없이 그 노트북도 못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수첩에다가 기록하게 한 이런 모습 자체가 언론 친화적이지 않은 그래서 아마 아까도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25%만이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던데요. 예. 이 상태라면은 당장은 지지율 상승 동력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소통과 또 정책과 인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중요한 건 누가 모르냐?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찾고 있는 것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그런 기대치 또는 희망거리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시사 스페셜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좋은 것이 신파시, 좀 신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이 예상하는 또 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마치 고려, 김종현, 철갑기병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필요하고 파격성은 뭐냐면 공정거래, 또 원칙사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주로 뭐 이념적인 그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가치, 구체성, 뭔가 손에 잡히는 이런 공정거래와 원칙사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공정이
공정거래입니다. 갑질 다 타파하겠습니다. 원칙사회, 제도와 원칙, 지금까지 임금 지불 안 된 거 다 집행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통인데 지금 소통을 하는 듯 했다가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소통은 더 가열차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질리도록 소통하고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연말 가면 상당히 좀 희망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질리도록 소통. 질리도록. 네. 이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김건희 여사 의혹 정리를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김 여사의 의혹이 정리될 경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일단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래로 미디어토마토가 5일, 6일 한 조사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정리가 28.1,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18.5가 나왔어요. 이 1, 2위를 합치면은 거의 46.6%였고, 특히 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문제 정리가 40대에서는 44.7% 가까이 나왔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에서도 부정평가로 굉장히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비호감도는 과거 자료를 보면은 거의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 비호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뭐 감찰반을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왔다면은 아마 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등의 모멘텀으로는 좀 소재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영수회담 관련한 여론들도 보면요.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영수회담이 보여주기 행사였다 이런 여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N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이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상징적인 노력은 돋보였다. 네. 그런데 구체성이 빠졌다. 상징성은 있는데 구체성은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일구회로 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인데 국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다 적어도 3분기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특검을 내가 더 주도하겠습니다. 이런 날정의 일정성이 가미됐다면 또 하나는 구체성인데 가령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이 수사 의혹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분을 했다,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러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게 며칠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요 경로하거나 격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크면 격분인가요? 경로인가요? 그럼 배종찬 소장이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성을 띄었다면 저는 마지막에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난 2년 동안 뭔가 제시된 건 많은데 딱딱딱딱 해결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되고 이제 꽃 조사에서 RNSC 조사입니다.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뭐냐 계속 강조하는 게 꾸준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고 또 야당에서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도 꾸준히 소통은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속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 꽃조사에서 영수회담에서 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 하던데 네. 그럼 이 같은 여론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잘했다가 57.7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가 23.3입니다. 각 당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잘했다가 91.3%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도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64.2고 보수층에서는 더 낮아요. 49.4%입니다. 이 영수회담 이후에 나타난 각 당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그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게 완전히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어떤 형태로 이걸 밀고 가야 된다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반면에 그 여당의 경우는 그 녹취록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영수회담 이후에 각 당의 분위기가 이제 자신감을 갖는 쪽과 혼란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8%,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을 밀고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유력 인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봐라. 심지어는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을 했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높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본다면 전당대 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여론도 포함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0%를 포함할 거냐 50%를 포함할 거냐 그걸 고민하자.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경선 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당심 100%인데 소위 민심, 국민 여론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이 점인데 어떤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지도부 체제가 지금 뭐 원내대표랑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비대위 구성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 민심을 많이 수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후계 구도가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됐다라는 걸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전반적인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결국 민심을 수용해서 민심의 비율을 더 많이 반영해서 좀 개선책을 좀 활로를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대통령의 지도력이 약화되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이 찬반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당내에서는 연임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83%가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추미애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지금 정리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당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개혁적인 아직 국회가- 최종 정부 과정은 확정은 아니죠.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개혁 국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나 흐름은 지금 이제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그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좀 강하게 있어서 연임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예. 특검 관련한 흐름 짚어볼 텐데요. 최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으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이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프가 나올 텐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 57%, 또 그럴 필요가 없다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최상병 특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야 간에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충돌 걸면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 3년 임기는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우리 시사 스페셜에서도 제가 총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되면 더 대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상병 특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명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러면 특검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때는 내가 더 특검을 주도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2027년까지 2026년까지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굉장히 너무 부담을 지고 가면 국정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성, 대충 한 3분기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면 그때는 오히려 내가 더 주도하겠다. 네. 네. 이걸 이걸 하나 더 가미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습니다. 네. 현재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기는 명품백 의혹에 대한 걸로 물어봤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해왔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특히 그리고 최근에 거의 공식 행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내조만 해라라는 의견이 60%가 넘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면죄부주기식 아니면은 약간 그 생색내기식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배 수장님,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62.9%가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바로 이제 화면에서 보실 텐데 중립을 지켜야 된다가 62.9%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래도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 그래서 탈당을 하는 이유, 그리고 국회법에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국회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런 태도를 취하면 국회의장 개인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심대한 여론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정당 지지나 이런 걸 보더라도 총선의 압승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나 이런 것들이 또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특검할 사안이냐, 오히려 이원석 검찰에서도 지금 소환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면 이걸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조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특검법 사안이라는 것과 명분백 수순 좀 다른 만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중립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인당 25만 원 지원금 효과 관련해서요. 네.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들이 과반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 정부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안도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53.3%고 없을 것이다가 42.5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1호 법안으로 이것을 얘기했고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올해 말까지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R&D 예산이라든지 그 복지 관련 예산도 같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좀 아랫목에 온기를 주는 그런 것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같이 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양당 모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 여부, 또 라인 일본의 야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 사태, 박찬대 원내대표 특검에 대한 입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만남 등이 주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은요? 저는 이 여론이 지금 굉장히 최저치인데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 다음 주에 만약에 더 떨어지는 여론이 나온다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제 계속 펼쳐질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